1976년 한 권의 책이 출간됐다. 그것은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현대 생물학계의 석학인 그의 책은 순식간에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진화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진화학자 장대희 교수와 함께 이제는 고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도발적인 주장들로 가득 차 있는 이기적 유전자를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경쟁이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간 책,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600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협력이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간 책은 그 절반 정도인 300권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우리 시대가 경쟁 시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오늘 진화론의 말 걸다 그 두 번째 강의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와 밈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경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 해답 들어보고자 합니다. 장대희 교수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강의 제목부터가 어려워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좀 키 크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 보고 이기적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같은 뜻은 아니겠죠?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뭐 유전자가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뭐 이기적이란 말을 사실은 붙이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치 그 유전자가 자기의 복사본을 최대로 남기는 것이 자기 목표인 양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수많은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붙이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그럼 강연 들어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악몽들을 많이 꾸실 텐데요. 제가 꾸는 악몽 중에 한 가지 기돈 크레머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협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청중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난감한 상황에 아마 계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침을 하는데 기침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연주회가 그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한 그런 그 악몽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꾸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기침을 하는 걸까요?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노폐물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한번 감기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의 관점에서는 바이러스에 저희 몸을 감염을 시켰는데 여기만 다 파먹게 되면은 이제 자기 영양분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고 싶겠죠. 어떤 방식으로 가겠느냐? 사람은 목을 간지럽게 만들어서 이제 기침을 하게 하면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침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도대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느냐, 기침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미를 보실 텐데요. 이제 풀잎 위에 이제 열심히 풀잎 위로 올라가는 개미예요. 이런 개미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왜 개미가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혹시 한번 비가 많이 왔다거나 해서 밑에 물이 많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열심히 살려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아주 그런 상황들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혹시 다른 분 있으세요? 경쟁의 사회에서 그 여왕개미를 좀 더 높은 곳에서 보고서 관찰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남성이십니다. 좋은데요. 대답은 그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좀비 개미라고 하는 개미인데 이 개미가 랜식 플록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세균이죠. 세균에 감염이 되면 이제 뇌가 감염이 되죠. 뇌가 감염이 되면 저런 행동을 펼치게 돼요. 저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랜식 플록이라는 이 세균은 소의 위장에 갔을 때, 양이나 소의 위장에 갔을 때 가장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세균이니까 잘 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타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개미의 뇌를 감염시켜서 개미로 하여금 풀잎을 그냥 막 힘겹게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소나 양이 이렇게 풀잎을 뜯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올라와 있는 개미들은 더 잡아먹기 쉽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개미가 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는 죽고 그 개미 뇌 속에 있는 랜색 플럭이라고 하는 흡충은 번식하게 되겠죠.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런 일이 실제로 자연계에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좀비 개미인데요. 얘는 이제 목수개미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의 이제 열대 우림에 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높은 데 살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이제 높은 데 살다가 내려와가지고 어린 풀잎의 뒷면에 이렇게 자기 입을 딱 턱을 대고 그리고 한 8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다 그냥 죽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그런 개미 또 일부는 막 나무로 오르다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쓰러져 죽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이런 굉장히 되게 재미난 사례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나뭇잎을 꽉 물고 뒤에 곰팡이 포자가 그 줄기가 나온 거예요. 저렇게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건 죽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뇌를 한번 살펴봤어요. 개미 뇌를 살펴보니까 저 개미의 그 회색 저 점이 나오는 부분에 곰팡이 포자가 있는 겁니다. 그 곰팡이가 사실은 나무 위보다는 나무 밑에 숲의 밑에서 훨씬 더 많이 퍼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개미를 타고 가는 거죠. 혼자 가기 힘드니까 개미를 타고 가서 개미를 조종해서 나뭇잎에 그 턱을 대고 8시간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이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개미들이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미들을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되게 무시무시한 광경이죠. 그죠? 그래서 좀비 개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생쥐 보이십니까? 예. 겁이 상실된 그 생쥐죠. 그죠? 정말 겁 없는 생쥐죠. 왜냐하면 고양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잡혀 먹히겠죠. 근데 저런 그 생쥐가 있습니다. 저런 생쥐의 뇌에는 또 어떠한 세균이 감염이 되냐면 톡소플라즈마 곤디라고 하는 그런 세균에 감염된 쥐예요. 그 쥐는 그 세균은 역시 고양이의 위장 속에 있을 때 가장 번식을 많이 해요. 그 생쥐가 정말 용감하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생쥐가 용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생쥐를 감염시킨 그런 세균이 더 많은 번식물을 퍼뜨리기 위해서 저런 짓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개체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그 개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다른 행동인가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행동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태아하고 그 산모의 관계를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태아가 예컨대 수정된 그것이 태반에 이제 그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태반을 뚫고 말하자면 정말 뚫고 갑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치열한 싸움이에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태아가 시원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원찮은 거는 내칩니다. 그 둘 간의 경쟁이 있어요. 엄마와 태아 간의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연유산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엄마가 태아를 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렇게 조화로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태아하고 엄마 간에는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일종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협동들이 일어나고 많은 조화로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우리가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경쟁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경쟁의 주체라는 것이 개체들이 아니라 어쩌면 유전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세균이 감염된 개미들을 조종하듯이,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오늘의 그 강연 주제인 이기적 유전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이론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찰스 다윈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자연계에는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협동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존재하는가. 자연계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렇게 보여드린 굉장히 놀라운 집요한 경쟁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땅다람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땅다람쥐는 포식자들이 뭐 매나 독수리가 나타나면 주변에 일종의 경고음을 냅니다.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요.